우리가 이제 해보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뭔지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연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 연산이 있잖냐. 이거랑 똑같은 표현들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일단 너희들이 어떻게 해본 거는 필요하냐면 이 그림으로 그려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것은 필요해요. B가 있고 A가 있잖냐.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다고? A, B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너희들이 이거 항상 기억해줘. 부분집합이면 포함되는 거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을 때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랑 같은 조건을 찾아볼 건데 하나씩 해봅시다. 앞에서 합집합을 배웠잖냐. 그러면 A랑 B랑 합집합하면 어떤 게 나와요? A랑 B랑 합집합하면 어떤 게 나와? B가 나오잖냐? 그래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합하면 큰 게 나와. 오케이? 합하면 더 큰 놈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겠네. 교집합이 굉장히 궁금해요. A 교집합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두꺼운 걸로 했구나. A 교집합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작은 놈이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보고 싶냐면 차집합을 해보고 싶네. A 차집합 B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뭐가 돼요? 작은 놈에서 큰 놈 뺐더니 다 사라지지. 다 사라져.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은 말이야. 알겠지? 여기에서 A 뺐더니 빼봤더니 공집합. 근데 B에서 A 뺀 거는 큰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는 그냥 안 할게요. B에서 A 빼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할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사실을 배웠냐면 봐봐. 얘랑 같은 뜻을 배웠어. 얘랑 같은 뜻 뭐 있어요? 그렇지. A 교집합. 그렇지. B의 여집합. 그래요? 얘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도 같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웠는데 드 모르간의 법칙이 있어. 드 모르간의 법칙이 있거든. 내가 옛날부터 왜 이렇게 읽나 모르겠는데 드 모르간의 법칙인데 내가 드 모르간, 드를 더 강조해요. 왠지 모르겠어. 미안. 네맴. 전체 집합이 돼요. 오케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드 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드 모르간의 법칙. 뒤에서 배우겠지. 싫어.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다시 와서 한번 해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비교해 봤더니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 A의 바깥쪽이랑 B의 바깥쪽을 비교했더니 B의 바깥쪽이 A의 바깥쪽에 포함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이게 바뀌어요. 둘 다 여집합을 만들면 이 방향이 부분집합에 대한 방향이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거 늘 시험 보셨냐? 다 적어야 돼. 오케이? 이거 외우는 방법은 있거든?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에요. 오케이? 이건 어차피 동치 조건이고.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 이거 옆에 봐봐. 옆에 똑같이 배웠다고.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순서가 좀 다르네. 그래요? 순서 좀 달라도 어차피 이 순서대로 써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요? 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꼭 써줘야 되냐고? 안 써줘도 맞다고 해줄게. 오케이? 뒤에서 배워요. 뒤에서 배우니까 이거는 배운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면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풀어볼까? 예제를 할 건데 A라는 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2고 2A 플러스 3이고 B라는 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5, 7, A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때 A 교집합 B가 A일 때
a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어허, 스몰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방금 뭐라 그랬어요? 교집합하면 어떤 게 나온다고? 작은 게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의 관계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포포링 있었지 방금 전에. 내가 이미 썼는데 나중에 여기 써졌지. 아무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딱 봤을 때 얘가 뭐가 돼야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2가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의 정의는 여기에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게 뭐가 되어야 합니다? 2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2를 넣어봤더니 5니까 들어있는데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은 안 들어있잖냐. 그래요? 그래서 a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됐다라는 것은 a가 b에 포함됩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서로소에 대한,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서로소에 대한 정의다라고 배웠잖냐? 두 개가 서로소예요.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더니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겹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차집합부터 할 거예요. a에서 b를 빼봤더니 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b차집합 a에 대한 부분도 b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거꾸로 빼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동치 조건이 있다라고 했잖냐. 동치 조건이 뭐야? a랑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냐면 방금 전에 했네. 교집합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a는 여기에 부분집합이에요. b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연결이 되지. a가 b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뭐가 b가 a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교집합을 했더니 작은 게 나오잖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b가 a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의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야. 오케이? 그냥 하나의 집합처럼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다라는 거냐면 b가 있으면 a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왜? a는 이 a의 바깥쪽이 a가 될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a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에요. 알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a 여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야. 그러면 이제 봐보자.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있냐면 1, 2가 될 것이고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될 거냐면 1, 2, 3, 4,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무엇을 구해줬냐면 a랑 x의 여집합이래요. 이거 x가
이거인 x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어떤 얘기예요? A가 X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 바깥쪽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이런 의미잖아요. 얘가 이제 A가 이게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랑 X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A가 X랑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A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소이면서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이 X는 어떤 원소를 갖지 않아요? 1, 2를 갖지 않네요. 오케이? 1, 2를 갖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2의 세제곱만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뒤로 넘어가 봅시다. 비슷한 문제들을 또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쉽지. 방금 전 문제를 그대로 이제 해놓은 거야. 그대로. 방금 전 좀 어려웠고 이 문제는 좀 쉽지 않냐? 이게 이제 뭐니까? 서로서로한 표현으로 바로 나와 있지? 그럼 이제 이 문제도 바로 풀 수 있겠네? 똑같은 문제지 않냐? 그렇지? A라는 집합이 5의 약수니까 A라는 집합이 1, 5. B라는 집합이 10의 약수니까 1, 2, 5, 10. 그러면 X가 A와 서로소면 X는 A의 원소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B의 이거는 뭐야 이거. 합집합했더니 큰 놈이 나오는 거지? 이건 뭐예요? X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X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어요. 2의 제곱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음 봐보자. 여기까지 할 거냐고? 여기까지 할 거예요. 왜? 좀 더 할까?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봅시다. 그것도 오답하자.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산을 배웠으면 그 연산 법칙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지. 이런 거. A 플러스 B면 B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이거 뭐예요? 교환 법칙. 오케이? A, B를 바꿔도 같습니다. 라는 게 교환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랑 C까지 더해봤어. 더했거든. 더했는데 얘를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나 이 값이 일정하거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법칙. 사실 이거 이름 조금 잘못 지은 것 같은데 순서를 바꾼 거잖냐. 순서 법칙이라고 하고 싶은. 순서를 바꿔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랑 뭘 의미가 있어. 가로친 건데 아무튼 연산을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오케이? 이게 결합법칙이야. 그 다음 분배법칙은 어떻게 배웠냐면 너희들이 이제 배웠어. 이 연산이 두 개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 곱하기까지 각각 나눠지지. 이게 전개라고 해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되고 플러스 A 곱하기 C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분배 법칙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분배 법칙이냐면 이게 등호잖냐? 등호로 표현됐으면 얘가 얘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인데 얘가 얘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이거 우리 인수분해라고 불렀는데 얘를 분배 법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분배 법칙에서는 어떠한 성질이 있었냐면 두 개의 연산이 이용이 됐지. 그렇지?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연산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얘는 두 개의 연산이 이용이 됐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분배가 될 때 연산도 함께 나눠졌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처리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교환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볼 건데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일 거야. 그러니까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를 증명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 큰 의미가 없거든. 어차피 너희가 해봤더니 A랑 B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 얘에서 얘를 더하나 얘에서 얘를 더하나 어차피 같은 소리지 않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결합법칙 봐봅시다. 결합법칙은 뭐냐면 봐봐 이거였잖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앞에 거를 먼저 연산하나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있어서 뒤에 거를 연산하나 어차피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해볼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그림 그리는 게 너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A, B, C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A 교집합 B는 어디냐면 A 교집합 B는 여기에요. 여기야. 그렇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B에다가 C를 교집합시켰어. 이 C를 교집합시켰어? 그럼 어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봤더니 A, B, C를 줄 건데 A, B, C 계속 쓸 거니까 복사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B 교집합 C는 여기지. 여기랑 뭐? A랑 공통된 부분을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지 않냐? 그럼 이 두 부분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앞에에서도 이쪽 변에서도 이 세 개가 같은 부분. 이쪽 변에서도 세 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를 증명하진 않겠지만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도 앞에 거를 연산하나 뒤에 거를 연산하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진 않을게요. 오케이? 증명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 분배 법칙을 봅시다. 분배 법칙은 뭐다라고 했냐면 뭐가 있겠다고? 뭐가 있다고? 분배 법칙은? 두 개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는 곱셈이 필요하지 않냐? 덧셈 가지고는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두 개가 필요해요. 밑에 드모르가네 법칙 보여? 좀 더 할 거야? 드모르가네 법칙. 굉장히 마음에 드는 법칙이에요. A 교집합이 있는데 B 합집합 C가 이렇게 연산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뭐를 한꺼번에 보내겠습니다. A의 교집합을 한꺼번에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교집합에다가 B가 생기고 여기에 합집합 C가 생기고 여기에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A 교집합이 B에 C에 각각을 나누어 써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산도 같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당연히 두 번째도 있는데 얘는 곱하기라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도 써질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써진다면 얘는 바로 쓸게요.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합집합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한꺼번에 가는 거 보여요? A 합집합, 이 연산이 한꺼번에 분배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분배 법칙이다. 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고 다시 묶이는 것 또한 분배 법칙이에요. 등호는 한쪽 방향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는 거라면 이쪽으로 오는 것도 성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등호의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성립한다 라는 건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증명해 보면 A, 아까쯤 이거 복사해 놨지. 우리가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A에다가 B 합집합 C를 교집합할 거거든. B 합집합 C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B 합집합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얘가 B 합집합 C가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A를 교집합했어요. A랑 공통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이 좌변 봤으니까 이제 우변 봐봅시다. 우변을 봐보면 우변은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A랑 B의 공통된 부분. A 교집합 C.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 두 개를 뭐 하라고? 합집합해 주세요 라는 거지. 합집합해 주면 결국 어떤 부분이 돼? 이 부분이 되잖냐, 이 부분이. 두 개 합집합하면 이 부분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것은 따로 증명하진 않을게. 알겠지? 하나만 증명하면 너희들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겠잖냐? 기회를 반드시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증명하는 것을 시험에 내도 되겠네. 복사해서 해주라고? 여러 개 그려달라고? 시험 문제 낼 때 여러 개 그려주라고? 오케이. 네, 적어놨으니까 안 까먹을게요. 뭐 까먹으면 어쩔 수 없지. 봅시다. 드 모르간의 법칙 봅시다.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의 개념이 교집합이었거든. 그리고 또는에 대한 개념이 합집합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칙인데 우리한테는 그냥 문제 푸는 스킬인 것 뿐이에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또는이랑 그리고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야? 근데 이걸 두 개를 연결시킨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봐보면 그냥 이런 스킬이다라는 거야. 뭐냐면 A 여집합, A 합집합 B를 여집합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합집합을 여집합했더니 A의 여집합, 이거 여집합은 교집합, B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해보면 이 좌변은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다시 우변도 그릴 거니까 복사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 어디겠어요? 당연히 바깥쪽. 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A의 요집합을 먼저 구해볼 거고, A의 요집합은 어디냐면, A의 요집합은 여기네, 여기. A의 요집합. 여기지? 그 다음 B의 여집합이 뭐였냐면,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 두 부분에 교집합이야. 교집합은 어떤 부분이 돼요? 이 부분 되잖아요, 이 부분. A랑 B의 바깥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 보여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게 있겠습니다?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을 건데, 얘는 A의 여집합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될 것 같아? 합집합이 뭘로 바뀌겠어? 교집합으로 바뀌겠지 않냐? 그래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는,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내가 증명하진 않을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로 가보자. 앞에 내가 드모르간의 법칙 설명한다라고 했잖냐? 요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것은 이거예요. 봐봐. 요거 있어요, 요거. 이거를 이제 연산을 양쪽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여집합하고 공집합을 여집합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A 여집합, 이거 합집합 되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잖냐. 근데 이제 이거 뭐예요? B란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였잖아. 그러면 이제 얘 뭐가 돼? B예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예요. 그래서 앞에 되는 거 보이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시 조건은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증명할 때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 의미는 있는데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하나의 스킬인 것 뿐이야. 오케이? 교육과정에 있는 정식 용어거든? 그러니까 이 용어는 너희들이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 문제 봐봅시다. 이제 이 연산들을 다 배웠거든? 우리가? 연산들을 배웠어. 뭐 어떤 연산을 배웠냐면 봐봐. 연산이 같을 때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러지? 이 교환법칙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라는 게 이 결합법칙이에요. 오케이? 이 결합법칙이야.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두 개의 연산이 있을 때 각각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랑 묶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분배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증명할 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라는 거 한번 보여볼게요. 그러니까 이 1, 2, 3을 증명을 할 거거든. 다음을 보일 거야. 보일 때 방금 전에 배운 법칙들을 이용해서 보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얘를 이제 바꿀 건데 A 교집합 B를 합집합할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렇지? 이게 첫 번째. 근데 봤더니 공통된 게 보이네. 그렇지? 공통된 게 보여요? 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통된 거 묶어주고 나머지 적어줄 수 있네요. 그래요? 얘를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B랑 B 여집합을 합집하면 뭐가 돼요? 그래, 전체가 돼요. 전체가 돼요. 그 다음에 A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교집합은 뭐가 돼? 작은 게 돼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얘 있잖냐?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증명해 볼게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증명해 봤더니 A 교집합 B, A, B가 필요하네요. A 교집합 B 어디예요? 여기에요. A 차집합 B 어디예요? 여기에요. 합했더니 뭐가 돼요? A가 돼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증명했더니 굉장히 쉽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하면 얘가 뭐였다고? A 교집합 B. 얘가 뭐였다고? A 차집합 B. 두 개를 합집합했더니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양쪽을 증명할 거예요. 양쪽이 같음을 증명할 건데 얘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라는 거 한번 봐봐. 봅시다. 이제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줄 거거든. 좌변을 우변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꾼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 A의 차집합을 A의 교집합,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 두 번째는 여집합을 각각 다 나눠주네. 이게 뭐였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갑자기 맞춤법이 생각이 안 나지?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이 연산을 각각 나눠주고 싶네. 이게 뭐예요? 분배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을 나눠줬더니 얘는 이게 나눠지는 거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었네. 그러면 이게 이 옆에 게 되는 게 보이지? 보이지? 수식으로 증명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뭘 더해주고 빼주고 막 해야 되거든? 그런 거를 이제 수식으로 딱 보이지는 않을게. 근데 이제 이거 봐봐.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보이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좌변 바꿨더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에서 교집합을 뺐대. A에서 B 교집합 C를 뺐대.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지? 이 좌변이거든? 그러면 이제 복사 안 했다. 마음 아프지? 복사를 내가 안 했어. 지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좌변이고 우변을 구해봤더니 A 차집합 B를 구해봤어요. A 차집합 B는 어떤 부분이냐면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A 차집합 C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네요. A에서 C를 빼준 거. 그럼 두 개를 합집합해봤더니 어떤 부분이 나와요? 똑같은 부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더 증명할 수 있더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더라.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식으로 어려우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 기억해. 식으로도 풀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 좀 너희들 기억해줘.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당연히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이거는 거꾸로 가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 A 차집합 B 이거의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지금 봐봐. 뭐가 돼?
공통된 게 보이지? 그럼 얘를 묶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얘가 무슨 법칙이었어요? 얘 무슨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묶어주는 것 또한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과정을 해줄 거냐면, 여기선 조금 어려워요. A 교집합에다가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이거 뭐지? 다시 이렇게 바꿔줬네.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집합을 묶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써봤더니 이 안에 있는 거 뭐가 돼? B차집합 C. A 교집합 여집합이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여요? A 교집합 B차집합 C인데 C의 여집합. 그럼 다시 또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A 차집합 B 차집합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음 또한 집합이잖냐? 그러니까 A 교집합 이 묶음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A 차집합 이 묶음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연산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도 너희들이 처리해 줄 수 있겠지. 그러지? 하지 않을게. 그 다음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건데 한 문제만 풀게요. 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놓읍시다. A가 뭐냐면 1, 2, 3이에요. B가 뭐냐면 2, 4, 5예요. C가 뭐냐면 3, 5, 6이에요. 그때 나한테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얘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각각을 벤다그램을 그래도 상관없겠지. 근데 묶인단 말이야. A 합집합 보여요? 그러면 A 합집합으로 묶어줘서 나머지 적어줬더니 이렇게 적히네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집합을 표현해 봤더니 1, 2, 3이라는 집합이랑 AC의 교집합 뭐예요? 5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5잖냐? 그래요? 이거 두 개를 합집합해 주세요. 무엇이 되겠습니다? 1, 2, 3,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집합을 이러한 방식으로 연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야. 오케이?